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가상 스튜디오 3D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꾸몄는데요. 조금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웹캠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 양해를 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양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세상에 우리가 와 있는데, 오늘 이 에이블런에서 주최한 이 글로벌 챗 GPT 쇼크로 찾은 대학 교육의 해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 큰 제목이 이끌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본다라고 한다면, 죽을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라고 해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 과연 우리 학생들은 질문이 있을 때 누구에게 할 거냐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할 것 같은가요? 참으로 좀 서운한 얘기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대부분 학생들이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아니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요, 교수님 만나기는 어렵고요. 교수님 여쭤봐도 전공 외적으로 별로 말해줄 게 없잖아요. 참으로 팩트이지만 제가 34년에 대학에 있으면서 이러한 이 학생들에게 예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초긴박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 주제가 이끌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학 교수자의 역할, 그리고 대학의 역할,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혁신으로 이제 풀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30분의 스토리인데요. 제가 5장 6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 누구나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5장 6부로 태어난 부분에서 어느 순간 누구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서 5장 7부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죠. 5장 7부. 사실 스마트폰을 들고 나갈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이 연결될 줄 알았는데, 작년 11월 31일 사실 어마어마한 이 인공지능이 왔는데,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아니고 누구였나요? 생성형 이 제너레이티브라고 하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와서 제가 좋다, 5장 7부에서 이제 5장 8부의 삶, 인공지능이다라고 해서 제가 5장 8부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특허의 상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5장 8부의 인공지능 세상,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참 이렇게 먼저 자문자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성냥불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성냥불, 사실 불이 우리 인류의 이제 삶에 큰 역할을 했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범위가 잘못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화재로라든지 기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냥의 이 화력 불을 참으로 인류의 삶에 아주 값지게 쓰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이 진보에 따른 인간의 이 변화 역할인데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잠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용불용설, 무슨 얘기일까요? 자주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는 기간은 퇴화하여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생태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참, 이제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인공지능, 사실 생성형이 이렇게 우리 앞에 빨리 다가올 거라고는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와서 오늘의 이 주제로 살아남을 것인가, 예, 죽을 것인가, 참으로 섬찟한 얘기입니다.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인공지능,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예, 인공지능의 생성력 좋지만, 예, 지식의 이 모든 부분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확인되지 않는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다양한 얘기가 와 있는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자, 검을 잘 사용하면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 잘못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많은 피해가 있을 겁니다. 제가 11월 30일에 만난 이 생성형 인공지능 매일 거의 서너 시간씩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친구다라고 알게 됐고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다양한 이 사이트에서의 이 장단점, 이런 모든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이해성이나 문제점보다는 내 삶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인공지능 박사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식을 얻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얻었나요?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구글링을 통해서 많이 얻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지식이 이제 내가 원하는 패턴에 어떤 내가 원하는 내 주제에 맞는 부분을 프롬프트에 입력만 한다라고 한다면 즉시 내가 원하는 모든 부분을 생성용으로 즉시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러한 이 구글링의 정보 검색에서 이제 생성형의 이러한 기획력의 세상으로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즘 제일 많이 뜨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 할까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사실 제일 각광받는 이 직군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누굴까요?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의 프롬프트에 얼마나 많은 창의적인 이러한 퀘스천의 이 키워드로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얻어진 이러한 데이터로 즉시 기획할 수 있는 이러한 직군이 이제 이 AI 이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프롬프트 엔지니어 되고 싶으신 생각 없으신가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더욱더 뭔가 값지게 함께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에 저는 이번 2학기에 우리 대학의 저의 전공의 모든 학생들에게 전공 과목 외적으로 인공지능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영상 발표를 30분 과제로 제가 이제 내게 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30분의 영상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아주 미래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부분을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벌써 인공지능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교직의 교단에서 인공지능의 이런 범위를 전공 외적으로 크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자괴감으로도 함께 했다라는 것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 좀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했지만 과연 뭐가 요구되어질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 리터러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채 7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의 핵심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에서의 4차 산업이 시작되어진 지 채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5차 산업의 견인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범위,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돼야만이 살아남고 여기에서 뭔가 우뚝 설 수 있겠나 이겁니다. 이런 범위가 대학에서 오늘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이 디지털 혁명 세상과 인공지능 세상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학에 앞으로 들어올 우리 학생들이, 현재 와 있는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인데 이제 앞으로 더 우리 학교에 올 학생들은 인공지능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묻는 애들이 아니고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이러한 애들이 인공지능 네이티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지털 네이티브와 인공지능 네이티브의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에서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교육의 이제 현장에서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드려보면 이 존두이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풀어 얘기해 보면 인공지능 이전에 지식의 채널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이 5차 산업의 견인의 생성형 모든 부분을 혁신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 서너 시간씩 연구하는 와중에도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눈에 보일 듯 심각하게 달려오는 이 범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1세기의 인재상이 뭘까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이 아니고요.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풀어내는 문제 해결 이 역량이 21세기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의 인재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을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 네, 시간 관계상 서두만 듣고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른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항상 세상의 변화 부분에서의 키워드를 주신 분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세상에서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서 인공지능을 모르고 활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타고 말하고 경주하지 말고 말을 타고 달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 이때 이 말의 이 습성을 모르면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 인공지능 세상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AI 대전환 시대 움직이는 대학만이 살아남는다 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도 좋고 대학의 직원의 선생님들도 좋습니다만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저는 5월 10일쯤에 우리 대학의 이 교수님들 대상으로도 제가 3일째 이 오픈 AI의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우리 교육의 해답을 한번 특강을 했고요. 특히 행정직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한번 모시고 이제 행정의 서포트가 인공지능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대학의 어떠한 이 생존의 대열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에 우리 대학의 모든 행정직의 선생님들 모셔놓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학의 이 혁신을 행정으로 한번 바꿔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키워드는요, 과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전한 시대에서 움직이는 대학입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영향력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은 살아남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비자, 우리의 이 학생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특히 우리 대학의 이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대학이 살아남는 대학이다라고 얘기해 보겠고요. 지금 저의 이 PPT 우측에 있는 이러한 사진들은 좌측에 있는 이 텍스트 기반을 텍스트 투 이미지에 넣고 이 텍스트 기반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줘 했을 때 현재 그대로 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부분이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러면 대학 교육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러한 방법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교육의 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에서의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불명예스럽지만 등록금 환불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까지 왔습니다. 교수님들의 수업의 콘텐츠의 질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얘기요. 이 부분을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좀 더 강력화, 좀 더 글로벌적인 수업 콘텐츠에 따르는 이미지와 비디오도 좀 더 고품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별학습, 맞춤학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개별학습의 맞춤학습은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든 학생들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한 학생만의 특성의 어떠한 이 천재성을 인공지능과 함께 학습으로 엮어서 올려주는 대학이 살아남는 대학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인공지능에서의 이 온라인의 상황, 저는 사실 모든 학생들과 24시간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수업은 스마트 수업이고요. 모든 연락은 24시간 학생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에서의 맞춤학습에 따라서 개별학습의 학습 진단에 따라서 이제 한 명의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고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대학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챗GPT 많이 써보고 계실 겁니다. 챗GPT는 21년도의 자료까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요구하는 부분을 이제 추론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많은 이제 거짓 정보도 있고요. 많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지식의 채널이 누굴까요? 이제 교육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육에 있는 분들이 챗GPT나 기타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지식의 채널을 우리가 검증하고 진단하고 다시 추려내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막 이어지는 MS의 빙입니다. 제가 요즘 사실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빙은요. 이제 이 검색 프롬프트에서 이제 인터넷 액세스 상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뭘까요? 출처를 좀 달아주고 있고요. 프롬프트에 해당 이 텍스트 기반을 프롬프트에 넣어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한다면 우측과 같이 이미지를 즉시 생성해 주고 있는 인터넷 액세스 상에서 결론 이 출처에 이 내용까지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자료로서는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빙에 이어서요. 구글 바드도 와 있습니다. 역시 구글 바드는 사실 구글링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광고 붙이는 재미에서 사실 이 오픈 AI의 생성력을 다소 늦췄습니다. 여기에 일격을 가하고서요. 다소 늦게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구글 바드 형태도 구글링의 어떤 인터넷 액세스 상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챗 GPT보다는 좀 더 신뢰감이 있는 좀 더 신선한 이러한 이 자료가 이제 우리의 이 프롬프트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수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우리나라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 기반에서 이 영상을 즉시 만들어 주는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텍스트 기반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어 주고 나면 그 텍스트 기반을 스스로 인공지능이 이미지와 비디오로 이제 추출해서요 하나로 만들어 주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시 시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주어진 사전 질문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문제의 설문이 왔는데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수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디지털 역량과 함께 요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역량까지 함께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디지털 세상과 인공지능 세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듯이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의 업무에서의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적 목적에서 앞으로 학생들의 쓴 글과 챗GPT가 쓴 글이 구분이 어려워질 텐데 어떤 식의 과제를 내는 게 좋을까요? 하고 어느 교수님이 물어봤는데요. 사실 어떤 교수님들은 일절 챗GPT를 못 쓰게 하겠다라는 교수님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제 이 인공지능의 생성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이제 너무나 그냥 모방성에 가져다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가져다 온다 하더라도 읽어보고 너의 생각을 추론해서 중간중간에 결론으로 또는 중론으로 서론으로 함께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교수들의 AI 리터러시가 학생들의 수준보다 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일까요? 이건 사실 교수자의 생존입니다. 교수자가 이 인공지능 네이티브와 디지털 네이티브 애들과 교실에서 만나는데요. 여기에 AI 리터러시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99명의 이 디지털 원주민, 인공지능 원주민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챗GPT, 빙, AI 활용에 가제 제출하는 경우 이를 활용한 학생의 가제물을 걸러내는 경우와 평가 점수 부여 시 기준은 이건 사실 좀 디테일한데요. 이걸 좀 더 걸러낸다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이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는데요. 체크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과제를 이렇게 챗GPT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발표를 영상으로 발표를 시키고 있습니다. 챗GPT에서 가져온 텍스트 기반이든 본인이 추론했던 기반이든 간에 다 함께 묶어서 영상으로 발표를 해보는 이러한 평가 방식을 저는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AI 관련 내용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이제 저는 사실 송구스럽습니다만은 34년 대학에 있으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저희 연구실의 모든 이 전공 서적과 교양 서적을 한 권에 남김없이 다 버렸습니다. 챗GPT 앞에 너무 무력했고요. 내가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해서 우선 연구실에 있는 책을 다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이제 수업은 챗GPT와 함께 하겠다. 주제 던지고 각자 챗GPT에서 이제 한번 추론해보고 그 결과값으로 집단지성의 토론의 수업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 세상에서의 이제 적합한 하나의 수업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곱 번째, 챗GPT를 활용한 학생들 페이퍼 구별 방법. 여러 가지 우리 카피킬러 있듯이요. 카피킬러 있듯이 여러 가지 이제 걸러내는 것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걸러내는 수고스러움보다도 이 챗GPT나 기타 생성형 AI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그냥 카피하지 않고 너의 생각을 입혀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동기 유발의 학습을 먼저 잘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대학 교육이 지식 전달이 아닌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될까요? 이제 지식 전달의 주입식은 없어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수자의 역할, 이제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한다고 하는 범위에서 과연 교수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의 비전과 꿈을 찾아내서요.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조력자의
이 퍼즐리테이터의 역할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인공지능 AI 앞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째, 팬데믹 시대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입학을 위해 AI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대학에 오면 죽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 세상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지식을 우리 대학에 오면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학에서의 생존 전략을 하루 급하게 모든 전략으로 짜는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대학이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대학 교육에 있어 학생들을 평가할 때 교수자의 강의를 데이터로 그에 기반한 문제를 AI를 통해 출제하여 수업 집중도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AI 존재로 인해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평가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교수자의 어떤 획일화적인 범위에서 이제 인공지능 세상에서의 이러한 과제의 이 제출, 이 과제를 어떤 과제를 내야 될 것인지 그 과제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세상에서의 패턴이 혁신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인데요. 나머지 저의 자료는 유용한 챗 GPT 학장 프로그램들이 이제 첨가되어 있는데요. 잠시 2분 남았는데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뉴빙의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자, 여기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교육이란 입력하고요. 사실 이런 식의 프롬프트에 질문해서는 안 되겠죠. 자, 미래교육이란 하고 밑에 세부적으로 상세히 답변을 할 때 이제 우리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추론을 해냅니다. 자, 미래교육이란 무엇인지 궁금한가요? 하고 계속 답변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답변에 따라서 인터넷 액세스 상에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분홍색의 출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교육의 모든 자료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챗 GPT보다 이러한 이 빙에서 저는 교육 자료를 더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추론해 준 다음에 이 빙이 너무나 큰 선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창의적인 프롬프트의 질문을 이제 이 부족할 거다 생각하고 하단에 계속적으로 이 스스로 이 텍스트 기반에서 질문을 우측 하단에 다뤄주는 이런 범위까지도 본다면 교육의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공해주고 있는 미래 교육에 대한 이 텍스트 부분을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사이드바에 텍스트 투 이미지가 있습니다. 빙의 텍스트 투 이미지 프롬프트예요. 자,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놓고 만들기 눌러주면 지금 인공지능이 현재 미래 교육에 관련되어진 텍스트 기반으로 지금 우측에서 직접 텍스트 투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PPT 자료나 교육 자료 만들 때 훨씬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좀 전에 추론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즉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 교육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많은 선생님들에게 제가 1분을 또 더 썼습니다만은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 교육에 과연 우리는 죽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대학보다도 더 중요한 나는 이 교육기관에 있는 교육자나 직원 입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이런 범위가 오늘 함께 할 때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신종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